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액팅글리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전에 이 구동사 시리즈를 만들어서 연재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사한 마음에 보답을 하고자 제가 또 구동사 시리즈 하나 더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번에 구동사 전치사 편입니다. 제가 원래 구동사 설명드릴 때는 동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look up, look down, look in, look out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사를 중심으로 up, down, in, out 이런 식으로 바꿔봤는데 이번에 이제 반대로 바꿔서 그래서 up이라는 전치사에 그래서 look up, 그 다음에 give up, pick up 이런 식으로 up이라는 전치사에 다양한 동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좀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부동사 전치사 편을 연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brought up a good idea. He brought up a good idea. 첫 번째입니다. He brought up a good idea. 자, 첫 번째는 bring up인데요. He brought up, bring은 가져오다, up은 위로예요. 위로 가져왔다. A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를 위로 가져왔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이야기나 어떤 이야기 소재를, 화제를 꺼낸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bring up, 말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위로 딱 수면 위로 딱 끌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bring up이란 말이 뭔가를 이야기를 꺼낸다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또는 이 bring up이 어떤 사람을 키운다, 양육하다, 말 그대로 사람을 가지고 쭉 위로 갖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키우다란, 그래서 she brought up her two kids. 그러면 그녀가 그녀의 두 아이를 키웠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ring up이란 말이보다 가지고 올라온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꺼낸다, 화제나 좋은 이야기를 꺼낸다, 혹은 사람을 키운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거. bring up. Her birthday is coming up. Her birthday is coming up. 두 번째입니다. Her birthday is coming up예요. 자, 그녀의 생일이 coming up. 온다. 근데 up이, 왜냐면 up이 들어가면 다가온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up의 느낌이 위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뭔가 가까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The movie is coming up. 또 영화가 곧 이제 다가온다. 어떤 영화나 이벤트 이런 것들이 곧 이제 출시가 될 때 coming up soon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up이 뭐냐면 단순히 위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뭔가에 가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oming up,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her birthday is coming up. 그녀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또는 어떤 일들이 뭔가 발생했을 때도 come up을 써요. 말 그대로 뭔가 수면 위로 탁 올라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something urgent has come up. 그러면 뭔가 긴급한 것이 발생했다. 뭔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something urgent has come up. something came up. 이런 식으로 come up을 쓸 수가 있습니다. I blew up the balloon. I blew up the balloon. 세 번째입니다. I blew up the balloon이에요. 자, 이번에는 blow, 부는 건데 뭘 부는? balloon, 풍선을 불어가지고 up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불어서 크게 만들 때, 그래서 풍선 같은 거 불 때 blow u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I blow up the balloon 그러면 제가 풍선을 붑니다 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다이너마이트가 점점 불어서 점점 팍 커져버리는 거. 그래서 the dynamite blew up 그러면은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버렸다. 그래서 뭔가 터지다라는 의미로서도 blow up을 쓸 수가 있고, 사람이 화가 났을 때도 blow up을 써요. 그래서 he blew up at me. 그러면 그가 나에게 화를 냈다. 만약 사람이 폭탄 터지는 것처럼 사람을 확 화내는 거죠. 그래서 blow up이라는 표현이 풍선을 불다,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진다, 사람이 화가 나다 이럴 때도 blow up을 blow up 이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 made up my mind. I made up my mind. 네 번째 표현입니다. I made up my mind. 자, I made up에서 make up이 포인트인데요. make는 만들다죠. up. 완전히 뭔가를 만드는 건데 뭐를? my mind. 내 생각을 완전히 만들어냈다. 이 말은 뭔가 내가 마음을 먹었다. 결심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확실히 딱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up이란 말이 여기서는 좀 뭔가 확실히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made up my mind. 내가 생각을 확실히 결정했다. 생각을 굳혔다. 마음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혹은 어떤 이야기를 꾸며낼 때도 메이크업을 써요.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I made up the story. 내가 그 이야기를 만들어냈어. 꾸며냈어. 그래서 뭔가 만들 때도 그냥 메이크업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많이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서 다시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 보통 화해했다 그러죠. 그래서 다시 make up, 다시 관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해하다를 용어도 make up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I made up with her. 그럼 나는
그녀와 화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They broke up. They broke up.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They broke up이에요. 자, 그들이 깨져버렸다. break라면 깨뜨리다, 깨지다는 거죠. 근데 up, 이것도 완전이에요. 완전히 깨져버렸다. 관계가 완전히 확 깨져버린 거다. 그래서 보통 남녀 사이에 헤어졌을 때 break up이라는 표현. 이거는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They broke up.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실제로 어떤 물건 같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졌을 때 break up을 써요. 그래서 뭐 the bottle broke up into pieces. 그 병이 broke up 깨져버렸다. into pieces. 조각조각들로 깨져버렸다. 이럴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reak up이 딱 깨져버렸다.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사람들이 남녀가 헤어졌을 때 break up, 뭔가 물건이 실제로 깨졌을 때도 break up. 구동사 down과 관련된 표현들 좀 알아보게 텐데요. 자, down, 보다 아래라는 의미가 있죠. 자, 이 down이 여러 가지 동사들과 겹쳐서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ck prices are going down. Stock prices are going down. 첫 번째 표현입니다. Stock prices are going down이에요. 자, stock prices, stock은 주식이죠. 그래서 stock prices, 주가들이 are going down,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o에다가 down이 붙었어요. go down, 말 그대로 내려가다. 그래서 뭔가가 수치가 하락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go down,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아래로 내려간다. 또 뭔가를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혹이 나갔어. 그래서 the bump will go down soon. 그러면 혹이 will go down, 아래로 내려갈 거다. 곧, 즉 뭔가 붓기 같은 것이 가라앉을 때, 이럴 때도 go down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go down이란 말이 단순히 그냥 내려가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가격이나 수치가 내려간다라든지 어떤 붓기가 막 떨어져 내릴 때도 go down을 쓸 수가 있다. Put your gun down. Put your gun down. 두 번째 표현입니다. Put your gun down이에요. 이거 막 그 할리우드 무비에서 정말 많이 봤던 대사예요. 경찰들이 Hey, put your gun down 이렇게 하죠. 총 내려라는 말이죠. 그래서 put your gun down. put down이에요. put은 놓다, down 아래로. 너의 총을 아래로 내려놔라는 의미죠. 뭔가를 아래로 내려놨을 때는 put your gun down 이라는 표현을 쓰죠. put your hands up. 손머리 위로는 put your hands up 이러죠. 근데 put your gun down은 뭔가를 아래로 내려놔라는 얘기죠. 뭔가 누군가 하는 말을 받아서 적을 때도 put down 써요. 그래서 I will put it down in my diary. 그러면 제가 그거를 제 다이어리에다가 적겠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말을 잡아다가 아래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적다, 받아 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put down이란 말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집을 사거나 무슨 차를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잖아요. 이럴 때도 put down을 써요. 그냥 이렇게 계약금 아래로 딱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I will put down $1,000 on it. 그러면 난 그거에다가 $1,000의 계약금을 제가 다 걸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put down, 아래로 딱 내려놓는다는 의미죠. put down이 아래로 내려놓다. 그런데 무슨 뭐 뭔가를 받아 적을 때도 put down, 어떤 계약금은 것도 put down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My car broke down. My car broke down. 세 번째 표현입니다. My car broke down 이에요. 자, 내 자동차가 broke, break란 말은 깨지다라는 얘기죠. broke, 깨져버렸어요. down, 깨져서 아래로 쭉 내려가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 고장났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y car broke down, 자동차가 깨져가지고 아래로 푹 성능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my air conditioner broke down, 뭐 기계 같은 거 다 고장났을 때 break down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뭔가 고장났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사람이 broke down 돼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break down 돼버리면 뭔가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다, 이런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my mother broke down in tears,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가 break down 했을 때는 고장나야 되지만 사람이 break down 됐을 때는 마음이 무너지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 뭔가 누군가한테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줄 때도 break down 써요. 그래서 I will break it down for you. 그럼 내가 그걸 너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그렇죠? 뭔가 덩어리로 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쪼개가지고 조금씩 먹을 만큼만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뭔가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줄 때 할 때 I will break it down for you 라는 거죠. 그래서 잘 작게 썰어가지고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하다 라는 의미로도 break down을 쓸 수가 있다. Please turn down the volume. Please turn down the volume. 네 번째입니다. Please turn down the volume이에요. 자, turn down, 돌려서 아래로 내리다. volume, 그죠? 볼륨이죠. 우리가 보통 음악 같은 거 틀 때 볼륨을 키는 거죠. 자, 음량을 돌려서 내려라, 즉 소리를 줄이다라는 의미인데, 요즘은 디지털화 돼가지고 요즘 누르는 방식으로 음량을 줄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 방식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turn down이란 말은 뭔가 소리를 줄인다든가 어떤 열 같은 거, 무슨 뭐 온도 같은 거 낮출 때 이런 거 다
다이얼을 내려가지고 turn down, 낮춘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urn down the volume, 그러면 볼륨을 좀 낮추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상황 같은 것들이 좋았다가 갑자기 안 좋은 쪽으로 돌아서 버릴 때, 이럴 때도 그러니까 위로 쭉 올라가는데 쫙 돌아서 다시 아래로 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지는 거죠. 이럴 때도 turn down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our economy has turned down, 그러면 우리 경제가 나빠져 버렸어요. 그렇죠. 올라가다 갑자기 돌아서 뒤로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turn down이 뭔가 나빠지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고, 또 누군가 제안을 해줬는데 그냥 딱 돌려가지고 반대로 돌려서 아래로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거절하다라는 의미로도 turn down 쓸 수가 있거든요. 돌려서 그냥 아래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I'm sorry to turn down your proposal. 그러면 당신의 제안을 제가 거부해서 제가 미안해요. 막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urn down, 거절하다는 의미로 쓸 수 있고, 그래서 please keep it down. Please keep it down.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Please keep it down이에요. 자, keep이란 말은 유지하다죠. 그래서 it, 그거를 down 상태를 유지하라. 이것도 뭔가 누군가 음악을 크게 틀고 있을 때 시끄러울 때 좀 소리 좀 낮추세요. 이럴 때 keep it down 쓸 수가 있어요. 막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 막 시끄럽게 수다를 떨 때도 please keep it dow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 좀 낮게 유지를 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막 감정 같은 것을 밖으로 빼지 못하고 안에다 담아두어 있다 할 때도 keep down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I have to keep down my anger. 그러면 내가 내 화를, 내 분을, 화를 내가 안에다가 담아놔야 된다. 말 그대로 저거 안에다 눌러 놓는 거죠. keep down. 아래에다 유지시켜 놓은 거예요. 밖으로 빼내지 못하고. 그래서 I have to keep down my anger. 그러면 내 화를 내가 참아야 한다. 담아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keep down. 그러면은 뭐 keep it down. 좀 조용 좀 해주세요. 혹은 keep down my anger. 내 감정을 뭔가 이렇게 추스리다. 내 감정을 뭔가 눌러놓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 keep down. 오늘은 in과 관련된 구동사 표현을 좀 알아보는데요. 자, 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뭔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in과 관련된 이 다섯 가지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ut in a new washing machine. We put in a new washing machine. 첫 번째 표현입니다. We put in a new washing machine이에요. 자, put in. put은 놓다라는 의미가 있죠. in. 안으로 놓다는 얘기예요. 뭐를? new washing machine. 새로운 세탁기를 안으로 넣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뭔가 장비 같은 걸 안으로 들여놓다. 그렇죠? 와, 우리 이번 매장에다가 새로운 장비를 들여놨어요. 할 때 들여놓다 라는 의미로 put in을 쓸 수가 있습니다. put, 말 그대로 그냥 안에다 들여넣는 거죠. We put in a new computer. 새로운 컴퓨터를 들여놨어요. We put in a new air conditioner. 새로운 에어컨을 들여놨어요. 할 때 put in을 쓰면 됩니다. 꼭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또 들여놓을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나 노력을 들였을 때 We put in a lot of time and effort on this.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여기다가 들여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노력을 들였다라는 의미로서 put in을 쓸 수가 있고요. 혹은 또 누군가한테 야, 내 얘기 좀 잘 해줘 할 때도 put in을 써요. Please put in a good word for me. 그럼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good word를 좀 안으로 들여놔줘. 그래서 내 얘기 좀 잘 좀 해줘. 이럴 때도 put in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put in이 뭔가 안으로 들여놓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들여놓는다든가 시간과 노력을 좀 들인다든가 그 다음에 좋은 말을 좀 이렇게 넣어준다든가 할 때 다 put in 쓰시면 된다. I haven't turned in my paper yet. I haven't turned in my paper yet. 두 번째입니다. I haven't turned in my paper yet. 예요. 자, I haven't turned in. turn이란 말은 돌다는 얘기죠. turn in. 뭐 안으로 돌려넣는 건데 뭐를? paper. 나의 페이퍼죠. 뭐 이제 나의 페이퍼를 아직 페이퍼 숙제를 아직 내가 돌려넣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 제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돌려서 넣어주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뭔가 돌려서 안으로 넣어준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제출한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urn in. 우리가 잠자로 들어갈 때 또 turn을 쓰기도 해요. I'm going to turn in soon. 나 곧 잠자리에 들어가겠어. 말 그대로 돌아서 침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 버리거든요. 그래서 turn이란 말이 잠자리에 들다라는 의미로도 turn이 있을 수가 있고요. Fill in the blanks. Fill in the blanks. 세 번째 표현입니다. Fill in the blanks예요. 자, fill in. fill이란 말은 채우다죠. 뭔가를 채우다. in. 안을 채워넣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빈 공간을 메꾸는 거죠. 그래서 fill in the blanks. 이 blank란 말은 이런 빈칸이죠. 말 그대로 빈칸을 메꾸세요. 즉 어떤 뭐 설문지 같은 거 할 때 빈칸 있잖아요. 이런 거 메꾸라 할 때 fill in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fill in the blanks. 빈칸 채우세요. 안으로 채워넣는 거죠. 근데 또 가끔 드라마에서 그리고 원어민이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I'll fill you in 이런 표현 많이 써요. I'll fill you in 그러면은
내가 너를 채워 넣어주겠다는 말인데 어떤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릿속에 이제 뭐가 없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그 정보를 안으로 채워 넣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알려주겠다 할 때 I will fill you in, 뭔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솔직히 이제 뭐 휴가 가거나 이러면 누군가 대신해서 내 자리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fill in 씁니다. 그래서 can you fill in for me?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fill in, 좀 안에 채워 넣어줄 수 있겠냐? 즉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겠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fill in 하면은 뭔가 일을 대신해 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I gave in to her temptation. I gave in to her temptation. 네 번째 표현입니다. I gave in to her temptation이에요. 자, gave in, give in인데 give는 주다죠. in은 안으로 그냥 넣어 드려버리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 상대한테 항복하거나 굴복할 때 써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졌습니다. 제가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gave in to her temptation. 나는 그녀의 유혹에 내가 굴복해버렸다는 거죠. 아이고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give in to 그러면 뭐뭐에 굴복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안에 넣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 심지어 운다고 하더라도 나는 굴복 안 해. 반대로 보면 I won't give in even if you cry. 네가 심지어 운다고 하더라도 나는 굴복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반대로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give in to 뭐뭐에 굴복하다, give in 굴복하다, 안으로 넣어드린다. I can't hold in my sneeze.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I can't hold in my sneeze예요. 자, sneeze 하면 재채기가 되죠. 근데 I can't hold in, hold는 잡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hold in 안에다 잡아놓다, 즉 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I can't hold in my sneeze. 난 재채기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채기는 정말 참기가 힘들죠. hold in 안에다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old in 하면은 뭔가를 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감정을 참는 것도 hold in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ease hold in your anger. 그러면 너의 화를 좀 참아. I can't hold in my anger. 내 화를 안에다 잡아놓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이래서 hold in을 쓸 수가 있다. 참다. 말 그대로 안에다 잡아놓는 거죠.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는요, 바로 out, 바뀌죠. 이 out과 관련된 구동사 5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 you go out with me? Will you go out with me? Will you go out with me? 자, will you go out? 당신은 나갈 겁니까? with me. 나와 함께 나갈 겁니까? 이 의미로 직역하면 그거죠.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도 쓸 수 있냐면 나랑 데이트하러 갈래? 약간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남녀 사이에서 이제 뭔가 관심이 있을 때 Hey, will you go out with me?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하러 가자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전등 같은 거가 불이 나갔다라고 우리가 한국말에서 표현하잖아요. 그게 또 공교롭게도 영어에서 똑같이 뭔가 불이 꺼졌을 때 나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the lights will go out soon. 그러면은 전등이 will go out. 곧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곧 꺼질 겁니다.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우리나라 표현과 이게 일맥상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되게 불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나갔다, 그래서 꺼졌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go out 그러면 단순히 나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뭔가 데이트하러 간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 또 전등 같은 것이 불 같은 게 나가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go out. I will break out of jail. I will break out of jail.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will break out of jail. 자, I will break. 이 break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깨트린다는 거죠. break out. 깨트리는 거예요. out of jail. 이 jail이라는 말은 감옥이에요. 깨트리고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탈출하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딘가 탈출하려면 뭔가 부수고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break out of somewhere. 어딘가로부터 탈출하다. 그래서 I will break out of jail. 그러면 나는 감옥에서 탈출할 거야.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뭐 전쟁 혹은 막 질병 이런 것들이 갑자기 터질 때가 있죠. 전쟁이 터졌다, 뭐 바이러스가 터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럴 때 break out 쓸 수가 있습니다. 뭔가 발발하다, 발생하다. 그래서 the virus broke out last year.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작년에 터졌어요. 뭐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한국 전쟁이 1950년대에 터졌어요. 그래서 break out 말 그대로 어떤 일이나 상황이 말 그대로 팍 깨져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발발하다, 발생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break out. My hair is falling out. My hair is falling out. 세 번째 표현입니다. My hair is falling out이에요. 자, my hair, 내 머리카락이 fall out. 자, fall이란 말은 뭔가 떨어지다는 의미죠. out은 밖이에요. 그래서 falling out, 그럼 뭔가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빠질 때
fall ou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my hair is falling out. 그러면 내 머리카락이 지금 빠지고 있어. 그렇죠? 말 그대로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인간관계에서 뭔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을 때도 fall out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마치 관계가 밖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딱 붙어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I have fallen out with my girlfriend. 그러면 나는 내 여자친구랑 관계가 서먹서먹해오고 있어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좀 이렇게 소원해진다 혹은 머리카락이 빠진다, 뭔가 밖으로 이탈해서 빠져나가버리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fall out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The rumor turned out to be true. The rumor turned out to be true. 네 번째 표현입니다. The rumor turned out to be true예요. 자, rumor란 말은 뭐 소문이죠. 그 루머가 소문이 turned out, turn이란 말은 돌다라는 의미예요. turn out, 밖으로 돌아서 나와버렸어요. 뭘로? to be true, 진실인 것으로 밖으로 돌아 나와버렸다. 이 돌아 나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로 드러나다, 밝혀지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he rumor turned out to be true. 그러면은 그 루머가 실제 진실인 걸로, 사실인 걸로 밝혀졌다. 그래서 turn out, 보통 이렇게 뭐 it turns out that, 이렇게 it turns out that으로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패턴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the rumor turned out to be true, 이렇게 turned out이 뭐뭐로 밝혀지다는 의미를 쓸 수가 있고, I'll give out my books to my students. I'll give out my books to my students.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I'll give out my books to my students예요. 자, I'll give out, 주는 거예요. give는 주다죠. out 밖으로, 나는 밖으로 줄 것이다. my books, 나의 책들을 to my students, 내 학생들에게 내 책을 밖으로 줄 것이다.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죠. 나눠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give out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 will give out my books. 그러면 내 책들을 나눠줄 거야. I'll give out my clothes. 내 옷들을 나눠줄 거야. 이런 식으로 give out이란 말이 뭔가 나눠주다, 밖으로 주는 거니까 나눠주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혹은 밖으로 주는 거라서 뭔가를 유출한다,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유출하거나 발표해 버릴 때도 give out 써요. 그래서 뭐 they gave out my personal information. 그러면 그들이 나의 개인 정보를 다 누설해 버렸다 혹은 발표해 버렸다, 이런 식으로 밖으로 망으로 줘버린 거죠. 밖으로. 그래서 give out이 뭔가를 누설하다 혹은 발표하다, 뭔가를 유출하다 혹은 발표해버리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y gave out my personal information. Don't give out my personal information. 내 개인정보를 밖으로 발표하지 마.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는요, 바로 on과 관련된 구동사입니다. on, 뭔가 이렇게 붙어있을 때 보통 on이라고 하죠. 자, 이거와 관련된 5가지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uld you put him on the phone? 첫 번째 표현입니다. Could you put him on the phone? 자, could you put, 원래 put이란 말은 놓다라는 의미가 있죠. put him, 그를 놓아줄 수 있겠냐, on the phone. 그렇죠. 이 전화기에다가 그를 on, 여기서 이제 on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붙는 느낌이에요. 붙는 느낌. 그래서 put him, 그를 붙여놔줄 수 있겠냐, on the phone. 전화기에 그를 붙여놔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를 좀 바꿔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뭔가 내가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전화기에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는 그 사람한테 전화기를 붙여버리면 저랑 통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ut on이라는 표현이 put somebody on the phone, 그러면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다라는, 누군가를 바꿔주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y, could you put him on the phone? 그러면 그를 좀 바꿔주실래요?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보통 put on 하면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것이 put on some clothes, 그렇죠. 옷을 입다, 그렇죠. 옷을 몸에다가 탁 붙여버리는 거잖아요. 올려서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put on이 기본적으로 입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죠.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명단에 리스트 같은데 누구 이름을 올릴 때도 put on을 써요. 그래서 I will put you on the list. 그러면 내가 당신을 리스트 위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름을 리스트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I will put you on the list. 그럼 당신을 내가 리스트 명단에다가 올려놔 드릴게요.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또 뭐 막 put on some music, 우리 파티 같은 데서 야 음악 좀 틀어봐 할 때 put on some music 하면은 또 이 put on이란 말이 음악 같은 거를 틀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음악 같은 걸 어디에 딱 붙여놓는 거죠. put on, 아시겠죠? 뭔가 어디에 붙여놓다. We'll take on new workers. 두 번째 표현입니다. We'll take on new workers예요. 자, we will take on. 자, take란 말은 뭔가 이렇게 취한다 를 take라고 그러죠. 이렇게 확 이렇게 취하는 걸. 그래서 take on, on을 뭔가 붙여놓는 건 취해서 붙여놓는 건데, new workers, 새로운 workers, 이제 일꾼,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을, 이 직원을 take, 취해가지고 우리 회사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고용하다, 사람들을 뽑다 할 때 take on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new workers를 탁 취해가지고 회사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고용한다. take on. 그리고 뭐 어떤 일 같은 걸 떠맡을 때도 take on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can't take on any extra work.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그 이상의 추가적인 일을 제가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일을 take 해가지고 내 몸에다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떠맡다라는 의미로도 take on 다들 이렇게 뭔가 take 취해가지고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I can't take on any extra work. 저는 더 이상 추가적인 일을 제가 맡을 수가 없는 겁니다. take on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take on 사람을 구한다, 고용한다, 혹은 일을 떠맡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Koreans live on rice. 세 번째 표현입니다. Koreans live on rice예요. 자, 한국 사람들이죠. Koreans 한국 사람들은 live on 자, 산다. 근데 어디에 붙어 살아요? rice. rice는 쌀이죠. 쌀에 붙어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를 주식으로 먹고 살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we live on rice. 그러면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살아요. 뭐 어떤 사람은 I live on bread. 나는 빵을 주식으로 살아. 물론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빵을 주식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live on이란 말이 뭔가를 먹고 살다, 뭔가를 주식으로 해서 산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뭔가를 기반으로 먹고 산다 라는 의미로도 live on을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퇴직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기반으로 이제 먹고 사시잖아요. 연금을 기반으로 사시잖아요. 그때 뭐 they live on pension 그러면은 이 pension이란 말이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they live on pension 연금에 붙어서 산다, 즉 연금을 기반으로 산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ive on이란 말이 뭔가를 주식으로 먹으면서 산다, 혹은 뭔가를 기반으로 해서 산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뭔가 붙어 사는 거야 말 그대로. Can you hold on for a second? 네 번째 표현입니다. Can you hold on for a second? 에요. 자, can you hold on? 원래 hold란 말이 뭔가를 붙잡다, 붙들다라는 의미인데 hold on, 이 on이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붙어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계속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hold on이라는 말은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뭔가를 기다려줄 수 있겠냐라는 의미예요. 뭔가 딱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기다려주실래요? Can you hold on for a second? 1초만 기다려주실래요? 즉 잠시만 기다려주실래요? 보통 전화상에도 많이 쓰이죠. Can you hold on for a second? 좀만 좀 기다려주실래요? 그래서 hold on, 계속 붙잡고 있다. 즉 뭔가를 기다리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please hold on, 좀 기다리세요 라는 의미죠. 계속 뭔가를 고수한다, 무언가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마음을 계속 지키거나 고수할 때도 hold on을 써요. 그래서 please hold on to your dream. 그러면 너의 꿈을 계속 고수해, 너의 꿈을 계속 지켜 라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꼭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거죠, 너의 꿈을. 그래서 please hold on to your dream. Don't give up your dream. Please hold on to your dream. 너의 꿈을 딱 계속 붙들고 있어 라는 의미죠. 그래서 hold on이란 말이 뭐다? 뭔가 기다리다, 혹은 계속 hold on to, 뭔가를 계속 고수하다, 지키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야. Keep the tag on.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Keep the tag on이에요. 자, keep이란 말은 유지하다라는 의미죠. The tag, tag란 말은 어떤 우리 상표 딱지를 의미하죠. 우리가 옷 사면 이렇게 상표 붙어 있잖아요. Keep the tag, 이 태그를 on이란 말은 또 붙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태그를 계속 붙인 상태로 유지하라, 즉 뭔가를 떼지 말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 옷 같은 거 사면은 태그 떼면은 뭐 교환 환불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신중하게 태그를 좀 뗄 필요도 있겠죠, 가끔씩. 그래서 keep the tag on 그러면은 태그를 계속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떼지 마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keep something on, 뭔가를 계속 붙여 놔라, 유지해라, 즉 뭔가를 떼지 말라라는 의미죠. 뭔가를 계속 하다, 뭔가를 계속 하라라는 의미로도 keep on을 써요. 그래서 keep on moving 그러면 계속 움직이세요, 계속 하세요. 뭐 keep on studying, 계속 공부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keep on ing 형태를 쓰면 뭔가를 계속 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on의 의미가 바로 뭔가를 붙어 있다는 의미도 있고 뭔가 계속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제 on과 관련된 부동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lright? 오늘은 off와 관련된 구동사를 알아보겠는데요. 자, off 하면은 off, 뭔가 떨어져 나간다는 느낌으로 알고 계시죠? off. 자,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가는 이 off와 관련된 5가지 구동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take the lid off. 첫 번째 표현입니다. Don't take the lid off예요. 자, don't take. take 하면 뭔가 취하는 거예요. take the lid. 근데 lid란 말은 뚜껑이죠. 어떤 병 같은 거에 뚜껑을 취해가지고 off. off는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take off, 뭔가를 잡아서 떼어내버릴 때 take off를 쓰죠. 그래서
take off my clothes. 그럼 내 옷을 잡아서 내 몸에서 떼어내리기 때문에 이게 뭔가 옷을 벗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고, 뚜껑을 딱 잡아가지고 떼내버리면 그죠? 뚜껑을 열다라는 의미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on't take the lid off. 그러면 뚜껑을 떼지 마세요라는 의미인 거죠. 혹은 우리가 보통 뭐 연차, 월차, 우리가 보통 뭐 휴가 갈 때 뭐 며칠씩 이제 쉴 때가 있죠. 그래서 뭐 I will take a day off. 그러면 저는 하루를 쉴 겁니다. 그래서 take만 하루를 딱 잡아가지고 off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날짜에서 하루를 딱 떼가지고 떼내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쉬다. 그렇죠. 시간을 딱 하루를 떼내버리는 거니까 하루를 쉬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will take 2 days off. 그러면 나는 이틀을 쉴 거야. I will take 3 days off. 나는 3일 쉴 거야. 3일 떼내버릴 거야. 그래서 쉬다라는 의미로도 take off를 쓸 수가 있다는 거. You need to blow off some steam. 두 번째 표현입니다. You need to blow off some steam이에요. 자, you need to.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blow off. 자, 이번에는 blow인데 blow는 불다죠. blow off. 불어서 뭔가를 떼내는 거예요. 뭐를? some steam. 이 steam이란 말은 뭐 열기죠. steam, 우리가 뭐 steam, 뭐 김 나올 때 steam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너의 그 열기를 불어서 떼내버린다.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 사람이 뭔가 화가 확 났을 때 몸 안에 막 스팀이 막 이렇게 있죠. 빨갛게. 그래서 그 스팀을 좀 불어서 좀 떼내야 된다. 즉, 화를 좀 식힌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blow off some steam. 그러면 야, 화를 좀 식혀. 좀 진정해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blow off라는 말이 뭔가 불어서 뭔가를 이렇게 떼내버리다. 그래서 blow off some steam. 뭔가 일정을 취소시킬 때도 blow off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they blew off the meeting. 그러면 그들이 미팅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왜? 그죠? 마치 미팅 일정을 불어가지고 떼내버리는 거죠.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취소시키다. 어떤 일정을 취소시켜버린다는 의미로 blow off. 그래서 hey, don't blow off the meeting. 야, 미팅 취소시키지 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We were cut off in the middle of our conversation. 세 번째 표현입니다. We were cut off in the middle of our conversation. 자, we were cut off. 자, cut이란 말은 자르다죠. 근데 cut, 잘라서 떼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we were cut off. 이제 뭐 수동형이 됐죠? 우리가 잘려서 떼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언제? In the middle of our conversation. 우리의 대화 도중에 우리가 서로 잘려서 떨어져 나가 버렸다. 즉, 우리가 전화 통화할 때 우리 전화가 어떤 연결 문제 때문에 연결 문제로 이렇게 끊길 때가 있죠. 갑자기 전화가. 그럴 때 be cut off. 그러면 전화가 끊긴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cut off예요. 잘라가지고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죠. 혹은 누군가가 어떤 뭐 정기적으로 어떤 뭐 공급, 물품 같은 거를 공급해 주는데 그런 것들을 갑자기 중단시켜 버릴 때 cut off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hey cut off their water supply. 그러면 그들의 물 공급을 잘라서 떼내버렸다. 즉, 중단해버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hey cut off their financial supply. 그들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딱 중단해버렸다. keep off the grass. 네 번째 표현입니다. keep off the grass예요. 자, keep이란 말은 그죠, 유지하다는 의미죠. off는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grass. 이 the grass란 말은 잔디죠. 그래서 잔디밭에서 off된 상태, 떨어진 상태를 유지해라. 즉, 우리 보통 이제 잔디 출입 금지 뭐 이런 팻말 많이 보시죠.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즉, 오프된 상태로, 떨어진 상태로 유지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져 놔라. 뭔가 물러서라. 붙어 있지 마라. 그래서 어딘가에 뭐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 keep off를 보통 많이 쓰면 되겠죠. 그래서 keep off the grass. 그러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오프된 상태를 유지하세요라는 말인 거예요. Please keep off fast food. 그러면은 음식, 패스트푸드에서 오프된 상태를 유지해라. 즉, 멀리 해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please keep off the fast food. Please keep off hamburgers. Please keep off pizza. 이런 식으로 keep off, 뭔가를 멀리 해라. 멀리 떨어진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거죠. I've lived off my brother.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I've lived off my brother예요. 자, I've lived, 나는 살아왔다. off, 뭔가 떼어낸 거예요. 뭐를? My brother. 나의 brother, 나의 형을, 뭐 형이나 동생, 남자 형제가 되겠죠? 나의 남자 형제를 하면서 살아왔다. 즉, 떼어내며, 떼어먹으며 살아왔다. 즉, 빈대부터 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live off someone. 그러면 누군가를 떼어먹고 살다. 즉, 누군가의 빈대부터 의지해서, 그렇죠. 이렇게 일 안 하고 옆에서 그냥 빈둥거리면서 옆에서 누군가에 의지해서 떼어먹고 살 때 live off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I've lived off my brother. 그러면 나는 나의 남자 형제에게 들러부터 살았다라는 거죠. 빈대부터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는 바로 over와 관련된 구동사입니다. 우리 over 하면 뭐죠? 뭔가 넘어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over와 관련된 5가지 표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n will take over my company. 첫 번째 표현입니다. My son will take over my company. 자, 내 아들이 my son will take 취하는 거죠. over 취하는 건데 넘겨서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over my company. 내 회사를 넘겨받아 버린다. 넘겨서 취해받는다. 이게 무슨 느낌일까요? 이게 말 그대로 넘겨받는다. 즉 물려받는다. 인수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you can't take over my company. 넌 내 회사를 물려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take over. 보통 이렇게 반대로 hand over 하면은 넘겨주다 라는, 우리가 보통 인수인계할 때 hand over 넘겨주고 take over 넘겨받고 이렇죠. 그래서 뭐 take over 넘겨받다, hand over 넘겨주다. hand over 참고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She went over my report. She went over my report. 그녀가 갔다, 넘어갔다. My report. 나의 보고서를 넘어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보고서 넘어갔다. 이게 뭐냐면 뭔가를 세밀히 면밀히 검토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고서 잘 썼는지 어땠는지 보기 위해서 쭉쭉 한번 넘어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넘어간다. 즉 면밀히 검토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 단순히 그냥 뭐 the ball went over the wall. 그 공이 그냥 담장 위로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실제로 넘어가다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좀 추상적인 의미로는 뭔가 세밀히 조사하다, 검토하다, 세밀히 검토하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 He looked over my report. 세 번째 표현입니다. He looked over my report. 자, 아까 she went over my report는 세밀히 검토하다는 의미죠. 근데 이번에는 he looked over my report. 그가 나의 리포트를 look over 했어요. 넘겨서 봤어요 라는 거예요. 이번엔 이게 뭐냐면 아까 go over랑 비슷한 건데, 아까 go over는 세밀히 검토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이 look over는 뭔가 대충 검토하다, 대략 빠르게 훑어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go over랑 look over랑 비슷하게 뭔가를 검토하는데, 자, go over는 뭐다? 신중히 세밀히 검토하고 look over는 대충 훑어보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he looked over my report. 그가 나의 리포트를 대충 검사했어요. 훑어봤어요.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거. He ran over my dog. 네 번째 표현입니다. He ran over my dog예요. 자, 그가 이번에는 달렸어요. over my dog. 내 강아지 위로 달려버렸다. 지금 계속 뭔가 위로 뭔가 해버린 게 많은데, 지금 he ran over my dog.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참 슬픈 일인데, 자동차가 뭔가를 치고 넘어갔을 때 run over 쓰기도 해요. 그래서 he ran over my dog. 그러면 그가 자동차로 내 강아지를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가 조그마하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약간 좀 끔찍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run over 뭐다? 뭔가 자동차로 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The storm will blow over soon.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The storm will blow over soon에요. storm은 폭풍이죠. 폭풍이 blow, 이번 blow는 불다요. blow over, 넘어가는 거예요. over, 곧 불어서 넘어간다. 그죠? 그런 폭풍 같은 거가 저 멀리 불려서 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멎은다. 폭풍이 멎어버린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가라앉는 거죠, 폭풍이. 저쪽 너머로 불어서 넘어가니까. The storm will blow over soon. 그러면은 태풍이 태풍이 곧 멎을 거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혹은 어떤 소문 같은 거, 루머나 스캔들, 이런 소문 같은 것도 곧 점점 가라앉게 될 때도 blow over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his scandal will blow over soon. 그럼 그 스캔들이 곧 가라앉을 거다. 즉 점점 잠잠해질 거다라는 의미죠. 아시겠죠? 그래서 blow over 보다 뭔가 잠잠해지다, 가라앉다. 그래서 폭풍이 가라앉을 때도 blow over, 어떤 소문이나 어떤 루머가 가라앉을 때도 blow over.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는 바로 around가 들어간 구동사입니다. around 그러면 주변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 around가 들어간 5가지 유용한 구동사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rry my bag around. I carry my bag around.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carry my bag around예요. 자, I carry. 자, carry란 말은 뭔가 운반하다, 운반하다는 의미가 있죠. 네, I carry my bag. 내 가방을 around, 주변으로 운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저기 들고 다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끔 내 가방을 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막 들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I carry my bag around. 저는 제 가방 여기저기 들고 다녀요. 뭐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을 여기저기 막 데리고 다닐 때도. 그래서 뭐 I carry my baby around. 난 내 아이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요. Don't carry around your baby. 그러면 너의 아이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지 마. 위험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carry around.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여기저기 들고 다닌다 혹은 데리고 다닌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The economy is turning around. The economy is turning around. 두 번째 표현입니다.
The economy is turning around예요. 자, economy는 경제죠. 경제가 turning, 도는 거예요. around, 주변으로 돈다. 보통 우리 turn around 그러면 뒤로 돌아, 반대로 돌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economy가 쭉 아래로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지고 위로 다시 쭉 올라갈 때 이때 turn around, 그래서 뭔가 호전되다, 상황이 호전되다라는 의미로 turn around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the economy is turning around 그러면은 경제가 다시 호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Everything is turning around, things will turn around,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또 누군가 이렇게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슬퍼하고 있을 때 뭐 위로의 의미로 Hey, things will turn around, things are turning around.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호전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turn around. 그냥 Hey, turn around, 뒤로 도세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상황이 나아질 때도 turn around 쓸 수가 있다. Don't bring your children around me. Don't bring your children around me. 세 번째 표현입니다. Don't bring your children around me예요. 자, don't bring을 하면 가져오다죠. Your children, 너의 아이를 around, 주변으로, around me, 나 주변으로 데리고 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막 데리고 오는 거야. bring around, 누군가를 주변으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데리고 오더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Hey, don't bring your children around me. 제발 나한테 너의 아이를 데려오지 마. 가끔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bring around 하지 마세요. 제발 데리고 오지 마세요. 또 bring around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Can you bring her around? 그녀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직역하면 그거잖아요. 뜻을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 쪽으로 데리고 오면은 이제 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an you bring her around? 그러면은 좀 설득해서 좀 찬성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데리고 오다도 bring around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돌려서 뭔가 동의하고 찬성하게 할 때도 bring around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I'm running around to get a job. I'm running around to get a job. 네 번째 표현입니다. I'm running around to get a job예요. 자, I'm running around. 나는 주변을 달려다닌다, 뛰어다닌다는 거죠. To get a job. 직장을 얻기 위해서 주변을 뛰어다닌다. 말 그대로예요. Run around. 그럼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뛰어다닌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I'm running around to get a job. 저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바쁘게 뭔가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I'm running around to find good information.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I'm running around 그러면 주변을 바쁘게 돌아다닐 때 Hey, I'm running around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닌다 라는 의미로 run around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I will show you around Seoul. I will show you around Seoul.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I will show you around Seoul래요. 그래서 I will show you. show란 말은 보여주다죠. show you 너를 around Seoul. 서울 주변을 보여줄게. 즉 구경시켜줄게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show around 말에 누군가를 구경시켜준다. 그래서 Hey, I will show you around Seoul. Can you show me around your house? 너네 집 좀 구경시켜줄래? 뭐 이런 식으로도 반대로도 쓸 수가 있겠죠. Can you show me around New York? 뉴욕 좀 나를 구경시켜줄래? Show around my office. 나의 어떤 사무실을 구경시켜주고, 그래서 I will show you around my office. 구경시켜줄게. Come her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는 바로 under입니다. under. 저번 시간에 over, 위로 올라가는 배웠으면 이번에는 under, 아래로 내려가는 구동사인데요. 자, 5가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e put me under a lot of stress. He put me under a lot of stress. 첫 번째 표현입니다. He put me under a lot of stress예요. 자, he put me. put은 놓다죠. 그가 나를 놓습니다. under, 아래에 놓는데요. 뭐에? a lot of stress. 많은 스트레스 아래에 놓습니다. 그래서 put, 누군가를 스트레스 아래에 놔버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막 스트레스 막 짓눌린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put someone under a lot of stress. 그러면 누군가를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아래로 놔버리는 거죠. 뭔가 이미지가 좀 그려지시나요? 막 이 스트레스가 뭐 나를 막 짓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마취 같은 거 수술 받을 때 마취 받잖아요. 이 마취 같은 거를 할 때도, 마취 시킬 때도 put under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he put me under anesthesia. 자, anesthesia라는 말이 바로 마취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he put me under anesthesia. 그러면 그가 나를 마취 상태 아래에 놓는다. 즉 마취를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put 누구누구 under something. 그러면 누군가를 아래에 놔버린다. 그래서 put under,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Their business will go under. Their business will go under. 두 번째 표현입니다.
Their business will go under예요. 자, 그들의 비즈니스가 go under, 아래로 내려갈 거다. 그들의 비즈니스가 망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go under,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their business will go under. 그러면은 그들의 비즈니스가 파산하다, 망하게 되다, 망하다, go under라는 느낌이에요. go under the knife라는 표현을 쓰면은 수술을 받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go under,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knife, 칼이죠. 우리 수술할 때 칼을 쓰잖아요. 그래서 수술용 칼 아래에 들어간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 will go under the knife tomorrow. 그러면은 나는 내일 수술 받을 거예요. 난 내일 수술용 칼 아래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go under the knife. 그러면은 수술 받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 I'm working under him. I'm working under him. 세 번째 표현입니다. I'm working under him이에요. 자, I'm working, 나는 일해요. under, 아래에서 일해요. him, 그 아래에서. 그 사람 아래에서 일한다. 말 그대로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m working under him. 나는 그 사람 밑에서 일합니다. I'm working under my friend. 저는 친구 밑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work under, 그러면 누군가 아래에서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 아래에서 일을 할 때도 work under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can't work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그러면 나는 굉장히 그 어려운 어떤 환경 아래에서는 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꼭 무슨 사람 아래에서 일하는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아래에서 일을 할 때도 work under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 don't want to work under the difficult circumstances. 저는 되게 어려운 그런 어떤 환경에서는 지금 별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work under, 그럼 뭐뭐 아래 두고 어떤 사람 아래에서 일한다, 어떤 환경 아래에서 일한다 라도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He fell under the influence of Steve Jobs. He fell under the influence of Steve Jobs. 네 번째 표현입니다. He fell under the influence of Steve Jobs예요. He fell under. 자, 이 fell은 fall의 과거형인데요. 떨어지다죠, fall은. fall under. 뭐뭐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데 under the influence. influence란 말이 영향이죠. 우리 보통 요즘 influencer,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influencer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he fell under the influence of Steve Jobs. 그러면 스티브 잡스 영향 아래로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스티브 잡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He fell under the influence of Steve Jobs. I fell under the influence of my father. 저는 저희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fell under the influence of. 그래서 fall under 하면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 뒤에 influence가 붙어가지고 fall under the influence of. 그러면 누군가의 영향을 받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 어떤 카테고리, 범주 안에 들어갈 때 이때도 fall under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스포츠 음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료는 스포츠 음료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그러면 this drink falls under the category of sports drink.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fall under, 그러면 어떤 범주에 들어간다, 어떤 종류의 안에 들어간다. 말 그대로 밑으로 뽕뽕 떨어져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 fall under. We should keep them under control. We should keep them under control.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We should keep them under control래요. 자, we should, 우리는 keep them, 그들을 유지시켜야 된다. under control. 컨트롤 아래에 유지시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들을 통제시킨 상태로, 통제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컨트롤, out of control 그러면은 통제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under control 그러면 통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we should keep them, 우리는 그들을 유지시켜야 된다. under control, 컨트롤 아래에 유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뭔가를 통제시키다 라는 의미로도 keep 뭐뭐 under, 그래서 keep 뭐뭐 under control, 그러면 누군가를 통제 아래에서 유지시킨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keep under,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부동사는요 바로 through가 들어간 부동사인데요. through 하면은 뭔가를 관통해서, 통과해서 지나가는 느낌이 through죠. 자, 이 through와 관련된 5가지 부동사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y wisdom teeth are coming through. My wisdom teeth are coming through. 첫 번째 표현입니다. My wisdom teeth are coming through예요. 자, my wisdom teeth, wisdom 지혜죠. 지혜의 치아, 이 무슨 말일까요? 네, 사랑니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랑니라 하지만 이제 영어권에서는 지혜의 이빨이라고 하죠. 그래서 my wisdom teeth are coming through. 그렇죠. 사랑니가 coming through,
나오고 있는데 뚫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내 잇몸을 뚫고 치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치아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나올 때 come through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my wisdom teeth are coming through 그러면은 내 사랑니가 쭉 나오고 있어요. my baby's teeth are coming through. 내 아기의 치아가 뭐 뚫고 나오고 있다. 이가 나오고 있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come through. 혹은 뭐 hey, coming through. 저 좀 지나갈게요. 어떤 사람이 어딘가 분주한 곳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할 때 coming through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좀 통과해서 지나갈게요. 이런 문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뭐 they finally came through. 뭐 그들이 마침내 뚫고 지나갔다. 즉 그들이 마침내 뭔가를 해냈다. 뭔가를 해냈다는 의미로도 come through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거친 곳을 착 뚫고 지나가는 거죠. 막혔으면 이제 못했을 텐데 탁 뚫고 지나갈 때 뭔가를 해내다는 의미로도 come through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다들 전반적으로 뭔가 뚫고 나가는 느낌이 있죠. I went through a hard time. I went through a hard time.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went through a hard time예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come through 뚫고 나오는 건데 go through는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I went through a hard time 그러면은 나는 어려운 시간을 뚫고 갔다. 경험을 경험하다. 뭔가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I went through a hard time. 그러면 내가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뭔가 경험하다. 그래서 go through라는 표현은 겪다, 경험하다, experience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샅샅이 뒤질 때 있잖아요. 가방 같은 거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럴 때 go through 써요. So, hey, did you go through my bag? 당신 내 가방 뒤졌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가방을 막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막 go through 한다는 것이 뭔가를 뒤진다 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는 거죠. Hey, don't go through my bag. 야, 내 가방 뒤지지 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I fell through a hole. I fell through a hole. 세 번째 표현입니다. I fell through a hole. I fell. 자, fall이란 말은 떨어지다예요. 근데 through, 통과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뽕 빠지는 거죠. hole. 어떤 홀이란 말이 구멍이죠. 어떤 구멍에 내가 뽕 빠져버렸다. 그 가끔씩 맨홀 같은 거 잘못 밟았다가 막 퐁 빠져버리는 막 그런 비디오 있잖아요. 그래서 I fell through a hole. 저는 구멍으로 빠져버렸어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그래서 fall through가 기본적으로는 뭔가로 퐁 빠져나가다, 빠져서 넘어지다 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해석이 되면 예를 들어 Our plan fell through. 그러면 우리 계획이 통과해서 뻥 빠져나가 버렸다. 즉 뭔가 깨져버리다, 무산되다 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계획이 딱 그릇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어디 구멍 아래로 우리 계획이 밑으로 펑 빠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산되다, 뭔가 계획이 무산되다, 깨진다 라는까지는 의미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기본 의미가 뭔가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건데,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건데 그게 추상적으로는 무산되다 라는 표현까지 쓸 수가 있다는 거. He ran through my report. He ran through my report. 네 번째 표현입니다. He ran through my report예요. 그가 ran, 달렸어요. through, 통과해서 달렸대요. My report. 나의 보고서를 통과해서 달려버렸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고서를 통과해서 달려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를 훑어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달리듯이 이렇게 쑥쑥쑥쑥 막 달려듯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보고서를 훑어봤어요 라는 의미로 He ran through my report. 혹은 이제 배우들 있죠. 이 텔레비에 나오는 연기자나 배우들이 대본 같은 거 연습할 때도 run through를 써요. They ran through scene number 2 again. 그들이 다시 2번 씬을 다시 연기를 연습을 해봤습니다. run through가 뭔가 연기 연습하다, 대본 연습을 하다, 혹은 뭔가를 훑어본다 의미로 run through, 빨리 달려보는 거죠. 표현을 쓸 수가 있다. I slept through the alarm. I slept through the alarm.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I slept through the alarm이에요. 자, I slept, 내가 잤다. through, 통과해서 잤어요. The alarm, 알람을 통과해서 자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알람 소리를 못 듣고 계속 자버렸다는 거거든요. 알람 소리에 막혀버려야 되는데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알람을 뚫고 쭉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늦잠 자버렸을 때 Oh my gosh, I slept through the alarm. 그래서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쭉 자다라는 표현을 slept through the alar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slept through his snoring. 그러면 snore가 코 골다죠. 그래서 I slept through his snoring. 나는 그의 코 고는 거를 뚫고 자버렸다. 즉 그냥 코 고는 거 의식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난 계속 쭉 잤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I sleep through는 거는 뭔가를 개의치 않고 쭉 자다. 그래서 I slept through the alarm. 알람 소리 못 듣고 뿡 잔다. I slept through 누군가의 snoring. 그러면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쭉 잔다. 그래서 sleep through. 그냥 계속 쭉 잔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동사는 전치사 back과 관련된 5가지 구동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get back to work tomorrow. I'll get back to work tomorrow. 첫 번째입니다.
I'll get back to work tomorrow예요. 자, get back이 포인트인데 이 get back이란 말은 원래 get은 움직이다라는 느낌이 있고 back은 뒤로, 도로예요. 그래서 get back, 움직여서 뒤로 돌아온다. 즉 그냥 다시 돌아온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I'll get back to work tomorrow. 그러면은 나 일터로 다시 돌아온다. 즉 일터로 다시 복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get back이란 말이 어딘가로 돌아온다. 뭐 get back home, 집으로 돌아온다. 뭐 get back to school, 학교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한 거죠. 또 이 get back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떤 전화나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다시 이제 회신을 줘야 될 때가 있죠. 이 답장 줘야 할 때 이럴 때도 get back을 써요. 그래서 I will get back to you. 그러면은 내가 당신에게 돌아갈 거다. 즉 내가 당신에게 답장하겠다. 회신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right, I'll get back to you soon. 제가 다시 곧 회신 드릴게요. 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남녀 사이에서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했을 때도 get back이라는 표현을 써요. 말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관계가. 그래서 뭐 we got back together.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함께 돌아서 붙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결합했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 back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죠. 자, 돌아오거나 또 뭐 회신을 주거나 혹은 남녀 사이가 다시 이렇게 재결합하거나 이럴 때 get back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put it back, put it back. 두 번째 표현입니다. put it back이에요. 자, put은 놓다라는 얘기죠. back, 그것을 back, 도로 놔라. 즉 뭘까요? 그렇죠. 이거 애들한테 잘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뭐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막 놀다가 막 어질러 놓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시 도로 갖다 놔 제자리에. 그러면 hey, put it back.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 상태로 돌려놔라 할 때 put it back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유가 있는데 우유 같은 경우는 상온에다 놔두면 상할 수 있죠. 항상 냉장고에 넣어놔야되죠. 그래서 hey, put this milk back in the refrigerator. 그러면은 냉장고 안에다가 도로 다시 갖다 놔라.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ut back 보다 도로 갖다 놓다. Hey, don't look back. Hey, don't look back. 세 번째 표현입니다. Don't look back이에요. 하지 마라. look 보다 back 뒤로. 뒤를 보지 마세요. 즉 말 그대로 뒤를 돌아보다는 의미인데 don't가 들어가면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don't look back.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서 look 보다 back 뒤로인데 이게 또 추상적으로 또 해석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과거를 좀 되돌아볼 때 회상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기억을 할 때 되돌아본다. 우리도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don't look back on your past. 그러면은 당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on이나 at, don't look back at your past. 이게 at 써도 괜찮고요. on이나 at 둘 중에 하나로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I want to take my money back. I want to take my money back. 네 번째 표현입니다. I want to take my money back예요. 자, I want 나는 원해요. take my money back. 이 take란 말은 뭐 취하다, 잡다 이런 의미가 있죠. take my money. 내 돈을 잡아서 back 뒤로 돌려놓고 싶다. 그래서 도로 가져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take back이란 말은 뭔가를 도로 갖고 오다. 그래서 I want to take my money back. 그러면은 제가 제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쇼핑을 갔는데 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니면 불량 상품을 저한테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 돈 다시 돌려주세요. I want to take my money back.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take back이 추상적으로도 쓰이면은 뭔가 누군가 뱉은 말을 다시 이제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한 말 취소해. 이런 말 많이 쓰죠. 너무 막 과한 욕을 했다라든가 정말 이렇게 좀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야 너가 한 말 지금 취소해. 이럴 때도 take back 도로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hey, take back your words. 그러면 당신의 말들을 도로 갖고 들어가라. 즉 너가 한 말 취소해.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take back이 추상적으로 쓰이면 한 말을 다시 취소한다. 도로 갖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뱉은 말을. I can't hold back my anger. I can't hold back my anger.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I can't hold back my anger예요. 자, hold란 말도 잡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 can't hold back. 잡아가지고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앞으로 딱 잡는 거예요. hold back. 뒤로 딱 잡는 거예요. my anger. 하면 나의 화를 잡아서 딱 잡아놓는다. 이 말은 화를 참다, 억누르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can't hold back my anger. 그러면 내가 내 화를 이렇게 딱 잡아서 뒤로 억누를 수가 없어. 즉 화를 참을 수가 없어 라는 의미로 hold back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hold 잡다, back 뒤로라는 의미죠. 이해되시죠?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딱 뒤로 잡고 안에다 집어넣는 것 같아. I think you are holding something back. 그러면은 너가 내 생각에 너가 지금 무언가를
잡아놓고 안에다가 뒤에다 놓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I think you are holding something back. 그러면 너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털어놔.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너가 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안에다 뭔가 담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거죠. 잡아놓고 있는 거죠. 뭔가 결정을 해야 되거나 하는데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막 망설일 때가 있죠. 이럴 때도 hold back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y, what's holding you back? 그러면 뭐가 너를 딱 잡아놓고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결정해서 앞으로 쫙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못 나가게 딱 잡고 뒤로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망설이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hold back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y, what's holding you back? hold someone back. 그럼 누군가를 망설이게 하다라는 걸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리할 구동사는요, away와 관련된 구동사입니다. away란 말은 멀리라는 의미가 있죠. 자, 이 away, 멀리가 구동사, 이 동사들과 딱 결합이 되면서 어떠한 의미를 파생되는지 이 5가지 구동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don't go away. Please don't go away. 첫 번째 표현입니다. Please don't go away예요. Please 제발 don't go. 가지 마세요. away. 멀리 가지 마세요. 그렇죠? 말 그대로 go away. 멀리 가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떠나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please don't go away 그러면 떠나지 마. 제발 날 위해 옆에 있어줘. 떠나지 마 라는 의미로 아주 기본적인 의미인 거죠. go away. 멀리 가다 라는 의미예요. Please don't go away. go away.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저리 가! 꺼져! 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 실제로 가는 뿐만 아니라 어떤 내 몸에 어떤 통증 같은 것들이 사라질 때도 go away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 pain has gone away 그러면은 통증이 멀리 가버렸어요. 이 말은 즉 사라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멀리 가버렸다. 말 그대로 멀리 가버리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예방접종 맞았는데 부었었는데 이게 며칠 지나니까 통증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the pain has gone away 그러면은 통증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멀리 가버렸는데 그래서 go away가 뭔가 통증 같은 것들이 없어지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고깃집 같은 데서 밥 먹고 나면 옷에 막 냄새가 엄청 배죠. 근데 이 냄새가 사라지는 것도 냄새가 없어지는 것도 go away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 smell has gone away 그러면 냄새가 다 없어졌어요. 가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go away란 말이 실제로 어딘가를 가버리다, 멀리 가버리다라도 쓸 수가 있지만 어떤 통증이 사라지거나 어떤 냄새 같은 것들이 또 없어질 때도 go away를 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Can you put away this cup? Can you put away this cup? 두 번째 표현입니다. Can you put away this cup이에요. 자, put이란 말은 놓다죠. away, 멀리 놔버리다. this cup. 이 컵을 멀리 놔버릴 수가 있냐. 즉, 치우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이렇게 흉물스럽게 생기거나 별로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을 때 put this away 그럼 야 이것 좀 멀리 좀 갖다 놔 좀 치워 라는 의미인 거죠. 쓸데없는 거 좀 치워. 네, put something away 뭔가를 치워버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put away가 추상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의미가 되는데 예를 들어 I'll put some money away for my family 이러잖아요. 있는 거로 해석하면 내가 돈을 좀 치워놓을게 내 가족을 위해서 이건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뭐냐면 뭔가를 저축하다, 비축하다라는 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비상시를 대비하면 살짝 우리말로 막 좀 떼어놓죠. 말 그대로 어디다 살짝 떼어놓게 이 말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거다 혹은 비축하다는 의미로도 put away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ll put some money away for my family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따로 떼어놨어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put away라는 말이 뭔가를 저축하다, 비축하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I'll give away my books to the children. I'll give away my books to the children. 세 번째 표현입니다. I'll give away my books to the children이에요. 이번에는 give입니다. give는 주다죠. away, 멀리 주다라는 거예요. I'll give away my books. 내 책들을 멀리 줄 거예요. to the children. 그 아이들에게 책을 멀리 줄 거다. 이게 뭔 말일까요? 네, 이거 뭐 나눠주다, 거저주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냥 대가를 안 받고 그냥 나눠주거나 거저줄 때 give away 그냥 멀리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give away를 쓸 수가 있다. 뭔가 비밀을 누설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도 give away를 쓸 수가 있거든요. Did you give away my secret? 그러면 야, 너 내 비밀을 멀리 줘버렸어? 이게 뭐냐면 너가 내 비밀을 누설했니? 이럴 때도 give away를 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y, don't give away my secret. 그렇죠? 내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멀리 줘버리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영화에서 정말 많이 듣는 표현이에요. 보통 결혼식장에서 보통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식장에서 본인의 딸을 이제 신랑에게 넘겨주죠. 이럴 때도 give away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gave her away at the wedding. 그럼 내가 그녀를 결혼식장에서 넘겨줬다. 신랑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I gave my daughter away at the wedding. 제가 결혼식장에서 제 딸을 넘겨줬어요. 이럴 때도 give away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 my shirt blew away.
Oh, my shirt blew away. 네 번째 표현입니다. My shirt blew away예요. 자, my shirt, 내 셔츠가 blow란 말은 blue란 blow의 과거형이죠. blow는 불다죠. 불었어요. away, 멀리 불어져 버렸다. 즉 멀리 날아가 버렸다. 바람에 멀리 날아가 버렸을 때 blow away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멀리 날려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blow away 그러면 멀리 불어서 날려 보내거나 혹은 본인이 그냥 지가 스스로 어디 불려 날려가 버려질 때 이럴 때 blow away를 쓸 수가 있죠. 이게 기본적인 의미죠. 근데 또 이건 추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you blow me away 이런 표현 정말 미드나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말 그대로 해석하면 당신이 나를 불어서 날려버립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굉장히 놀라게 하거나 깊은 인상을 줄 때 와 뿅가게 하네요. 그렇죠. 나를 완전히 불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너무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you blow me away 그러면 당신 굉장히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네요. 혹은 누군가를 시합이나 게임에서 이길 때도 blow away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we can blow them away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불어서 날려버릴 수가 있어. 즉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blow away 말 그대로 그냥 바람에 날려가거나 혹은 누군가를 굉장히 깊은 인상을 줄 때 blow away 혹은 누군가를 게임이나 시합에서 이길 때도 blow away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 keep away from him. keep away from him.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keep away from him이에요. 자, keep이란 말은 유지하다죠. away는 멀리 유지하다. 즉 멀리해라는 거지. 가까이 오지 말고. 그래서 keep away from him. 그로부터 멀리 유지해라. 즉 그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를 항상 거리를 둬라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keep away 그럼 뭔가 거리를 두다, 멀리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애기들을 키우는 집에서 keep this away from him. 그러면 이거를 멀리 있게 하세요. 그로부터 즉 못 만지게 하세요라는 거죠. 좀 무슨 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애기들이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hey, keep this away from him. 이걸 그로부터 멀리하게 좀 유지를 시켜 놓으세요. 멀리하게 하다.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고동사의 전치사는요. 바로 into입니다. into. 안으로라는 의미죠. into. 자, 이 into 전치사와 동사들이 결합해서 또 어떠한 의미들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e looked into my eyes. He looked into my eyes. 첫 번째 표현입니다. He looked into my eyes예요. He looked, 그가 봤습니다. into, 안으로 봤어요. My eyes. 그가 내 눈 안으로 나를 봤어요. 뭐냐면 이게 들여다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he looked into my eyes. 그가 제 눈을 그렇게 들여다봤다라는 거죠. 거짓말 하나 안 하나. 그래서 look into 말 그대로 뭔가를 안을 들여다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추상적으로 해석이 되면요. 예를 들어 Let's look into this issue 이러잖아요. 이 이슈를 안으로 들여다봅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략 느낌 오시죠? 네, 조사하다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됩니다. 우리도 보통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말 표현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look into가 뭔가를 들여다보다 혹은 뭔가를 조사하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 So let's look into this problem.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사해 봅시다 라는 거죠. He went into my room. He went into my room. 두 번째 표현입니다. He went into my room이에요. He went, 갔다, into, 안으로, my room, 내 방 안으로 그가 들어갔다. 말 그대로 go into 하면 안으로 들어가다는 거죠. 굉장히 쉽죠? 자, 근데 이 구동사의 묘미는 바로 추상적 해석에 있죠. Can you go into details? 이런 말 비즈니스 미팅에서 정말 많이 써요. Can you go into details? 자, go into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details, 디테일, 세부 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은 뭔가를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Can you go into details? I can't understand exactly.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Can you go into details?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o into details보다 뭔가를 자세히 설명하다. She has grown into a good mom. She has grown into a good mom. 세 번째 표현입니다. She has grown into a good mom이에요. 자, she has, 그녀가 grow, 자라다는 얘기죠. 자란다. into, 안으로 자란다. A good mom. 좋은 엄마 안으로 자라다라는 의미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이게 무언가로 성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grow into 누구도 무언가로 성장하다. 그래서 좋은 엄마로 성장했어요 라는 거죠. She has grown into a good teacher. 그녀는 좋은 선생님으로 성장했어요 라는. 그래서 grow into 뭔가로 성장하다라 쓸 수 있다는 거. 또 이 추상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커질 때도 grow into를 써요. 그래서
This issue will grow into a big problem. 그러면 이 이슈가 grow into 자라날 거예요. into big problem. 정말 큰 문제로 자라나게 될 거다. 즉 발전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커져서 어떤 상태가 되는 거를 의미할 때도 grow into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He walked into the office. He walked into the office. 네 번째 표현입니다. He walked into the office예요. 그가 걸었다. into the office.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walk into 걸어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게 또 뭔가에 부딪혔을 때도 walk into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he walked into the door 그러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다가 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문에 꽝 부딪혔을 때 말 그대로 문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he walked into the door 그러면 그가 문에 꽝 부딪혔어요. 이럴 때도 walk into를 쓸 수가 있어요. 재밌죠? 뭔가 일자리를 굉장히 쉽게 얻었을 때도 walk into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he walked into the company 그러면은 그가 그 회사에 걸어 들어갔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쉽게 일자리를 얻었을 때도 이 walk into를 쓸 수가 있다는 거. 추상적으로는. 근데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I ran into my teacher in the park. I ran into my teacher in the park.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I ran into my teacher in the park예요. I ran into 달렸어요. into 안으로 달렸어. my teacher. 내 선생님 안으로 막 달려버렸어. in the park. 우리가 뭐냐면 보통 막 달리다 보면 사람은 우연하게 보고 마주칠 때가 있죠. 그래서 run into 그러면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을 때 run into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ran into my teacher in the park. 그러면 내가 우연찮게 달려가다 선생님을 딱 마주치면 아이고 선생님 공원에서. 그래서 run into보다 우연히 맞닥뜨리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 run into. 추상적으로는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에 좀 부딪히게 됐을 때 이럴 때도 run into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we ran into financial difficulties.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들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run into가 뭔가를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문제에 또 빠지게 됐을 때도 run into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는 바로 by 구동사입니다. 자, by는 옆에, 곁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by가 동사들과 결합을 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get by? Can I get by? 첫 번째 표현입니다. Can I get by예요. 자, get이란 말은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고요. by는 옆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옆으로 움직인다, 옆으로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통과하다, 통과해 지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an I get by? 그러면 제가 좀 옆으로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부쩍부쩍 할 때 이럴 때 좀 제가 좀 지나가도 될까요?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Can I get by? 그런데 이 get by는 추상적인 해석이 훨씬 더 재밌어요. 정말 빠른 길로 확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살짝 옆으로 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삶을 겨우겨우 그럭저럭 살아가다, 살아내다 이럴 때 영어로 get by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 can get by on a small salary. 그러면 나는 겨우겨우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요. on a small salary. 그러면 적은 월급으로 저는 겨우겨우 살아낼 수 있어요. 옷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셔츠 하나로 제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요. I can get by with the shirt. 그러면 저는 이 셔츠 하나로 제가 그럭저럭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et by 그러면 그럭저럭 살아가다 이런 식으로도 get by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통과해 가다, 그럭저럭 살아가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an I come by your office? Can I come by your office? 두 번째 표현입니다. Can I come by your office예요. 자, come 오다, by 옆에, 곁에. 당신은 오피스 곁에 올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잠깐 들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잠깐 옆에 들려서 곁에 와서 살짝 얼굴 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Can I come by your office? 당신 사무실에 잠깐 들려도 될까요? 라는 거죠. come by가. 이 come by 다음에 물건을 쓰나요? 그래서 뭐 come by something, 무언가의 곁에 가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뭔가 힘을 써서 뭔가를 얻어낼 때 이럴 때도 come by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뭔가 구하기 어려운 티켓을 누군가 구한 거예요. 그래서 Hey, how did you come by the tickets? 그러면 야, 너 그 티켓 어떻게 구해낸 거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뭔가 힘써서 구해내는 거니까. 그래서 come by란 말이 뭔가 가까이 곁에 가다, 가까이 곁에 가서 뭔가를 얻어낼 때도 come by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르다, 뭔가 힘을 써서 얻어내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She's standing by the tree. She's standing by the tree. 세 번째 표현입니다.
She's standing by the tree예요. 자, 그녀는 standing 서 있습니다. by 옆에 the tree 나무 옆에 그녀는 서 있어요. 그렇죠? by는 기본적으로 뭔가 옆에 곁에라는 의미니까 아주 그냥 간단한 의미죠.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stand by 뭐뭐의 옆에 서다, 곁에 서다. 그런데 이제 추상적으로 우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똑같이 씁니다. I will stand by you all the time. 그러면 저는 항상 all the time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요. 뭔가의 곁에 있다. 지지한다. 이런 의미로도 stand by를 쓸 수가 있습니다. I live by his door. I live by his door. 네 번째 표현입니다. I live by his door예요. 자, I live 저는 살아요. by his door. 그의 가게 옆에 살아요. 말 그대로죠. live by 그럼 누군가 주변에 옆에 살다라는 의미로 live by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추상적으로는요. 우리 보통 막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막 저는 신앙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면 I live by my faith라고 합니다. 그래서 live by란 말이 어떤 규칙이나 믿음을 따라서 살다 이런 의미로도 live by를 쓸 수가 있어요. 뭔가 옆에 어떤 추상적인 어떤 신념 옆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규칙이나 어떤 믿음을 곁에서 두고 살다라는 의미로도 live by를 쓸 수 있다는 거 추상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I live by my faith. 저는 신앙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라는 거죠. She passed me by yesterday. She passed me by yesterday.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She passed me by yesterday요. She passed. 그녀가 pass, 지나쳤다는 거죠. me, 나를 지나쳤어요. by, 옆으로 지나쳤다. 말 그대로요. pass by는 말 누군가 옆을 지나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저를 어제 옆을 지나쳤어요. She passed me by yesterday. 또 이게 좀 추상적으로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pass by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 많이 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점점점 뭐해졌어요 할 때 as time passes by 이런 표현 많이 써요. pass 대신에 뭐 go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as time goes by. 옛날에 노래 가수 윤미래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As time goes by 이 노래가 많이 있었죠. 근데 goes 쓸 수 있지만 pass 쓸 수 있다. 그래서 as time passes by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pass by가 어떤 시간이 흐르다라는 걸 쓸 수 있고 물리적으로는 누군가 옆을 그냥 지나쳐가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는 바로 for와 관련된 구동사입니다. for 하면은 무엇을 위해라는 의미로 알고 있죠. 근데 또 어떤 뭔가를 향해, 어떤 방향을 향해라는 의미로도 for가 있어요. 그래서 이 for와 관련된 5가지 구동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go for Americano. I'll go for Americano. 첫 번째 표현입니다. I'll go for Americano예요. 자, I'll go for, go 가다, for는 향해. 위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향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go for 어딘가를 향해 갈 거야.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를 향해 갈 거야. 무슨 말일까요? 카페에서 나 아메리카노로 갈 거야. 그렇죠. 뭔가를 선택할 거다. 우리도 보통 이런 거 하잖아요. 야, 나 뭐로 갈래? 난 뭐로 갈게. 그래서 go for가 어딘가를 향해 가다라는 의미니까 이게 바로 뭔가를 선택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뭐 하러 가자 할 때 go for 많이 쓰죠. Hey, let's go for a drink. 야, 우리 술 한잔하러 가자. Hey, let's go for a walk. 산책은 하러 가자. Let's go for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go for 다음에 어떤 활동을 넣으면은 뭔가를 하러 가자라는 의미로도 go for 쓸 수가 있죠. AI stan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두 번째 표현입니다. AI stan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는 stand 서다라는 얘기죠. for 뭔가를 향해 서다. artificial, 인공적인 intelligence, 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라는 건데, 자, stand for란 말이 뭔가를 향해 서다라는 의미라서 그게 뭔가를 의미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 stand for 뭐뭐. 뭔가는 뭔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AI는 인공지능을 의미를 하죠. I always stand for you. 나는 항상 당신을 향해 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옹호할 때 쓰죠. So I always stand for you. 저는 당신은 언제나 당신을 향해 지지하거나 옹호합니다. Stand for. 말 그대로 누군가를 향해 서 있는 거예요. I'll pay for dinner. I'll pay for dinner. 세 번째 표현입니다. I will pay for dinner예요. 자, I will pay. pay란 말은 돈을 지불하는 거죠. for. 무엇을 위해서 지불한다. 그렇죠? 뭔가를 위해서 돈으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I will pay for dinner. 그러면 저는 저녁 식사 제가 돈 낼게요 라는 거죠. I'll pay for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내가 돈을 내다 라는 거예요. 뭐 이건 간단하죠. 평소에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뭔가를 돈 주고 근데 꼭 이게 뭔가에 대해서 돈을 지불한다는 뿐만 아니라 어떤 추상적으로는 어떤 나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의미로도 pay for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ll pay for my mistakes. 그러면 저는 저의 실수들을 제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제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의 실수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때도 pay for를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I fell for her. I fell for her. 네 번째 표현입니다. I fell for her. 자, fell은 fall의 과거형인데 fall은 말은 떨어지다는 얘기죠. fall. 뭔가 향해. 그녀를 향해 내가 푹 떨어져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향해서 푹 떨어져 버렸어요. 이 말은 누군가에게 뿅 빠졌다. 누군가에게 반했다. 이성에게 뭔가를 반했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사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를 향해서 뻥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I fell for her. 나는 그녀에게 반했어요. 라는 겁니다. fall for. 이게 또 잘못하면은 나쁘게 떨어지면은 뭔가에 속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y, did you fall for his lies again? 야, 너 그 사람의 거짓말에 또 넘어졌니? 그러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fall for가 누군가에 홀려가지고 반할 때도 fall for지만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때도 fall for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이 넘어지는 건데 좀 좋게 넘어지는 거, 나쁘게 넘어지는 거가 있죠. 말 그대로 좀 약간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fall for가 뭔가에 속다라는 의미로도 fall for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I work for Google. I work for Google.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I work for Google. 자, work 일한다는 거죠. for 어딘가 위해서. 그리고 저는 구글을 위해 일합니다. 이 말은 그렇죠. 구글의 어떤 직원으로 일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work for 하면은 쉽죠? 누군가를 향해,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한다는 거예요. I work for Samsung. I work for LG. 이런 식으로 어딘가 회사에 소속해서 일을 할 때 I work for 회사를 넣으면 되는 거죠. 어떤 우리가 약을 보통 아플 때 먹잖아요. 이 약이 딱 잘 들거나 잘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이 들다, 어떤 약효가 있다라는 의미로도 work for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is medicine works for me. 그러면 이 약이 나에게 일을 하네 라는 의미죠. 즉 약효가 드네 라는 거죠. This medicine doesn't work for me. 이 약 나한테 안 드는데? 이런 식으로 반대로 바꿨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시간 약속을 정할 때 너 몇 시 괜찮니? 뭐 3시 괜찮니? 그러면은 Hey, does 7 work for you?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떤 시간이 가능하냐라는 의미로도 work for입니다. Yeah, that time works for me. 그 시간 나한테 딱 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ork for가 어떤 시간이 가능하냐고 물어볼 때도 work for를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유용하게 많이 쓸 수가 있죠. 다양한 방향에서. 네, 알아볼 구동사 전치사는 바로 apart입니다. 자, apart라면 따로따로 분리되어 떼어놓는 이런 느낌이 있죠. apart. 자, 이 apart가 여러 가지 동사들과 결합을 해서 정말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 5가지 apart 구동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take my computer apart? Did you take my computer apart? 첫 번째 표현입니다. Did you take my computer apart? 입니다. 자, did you take란 말은 뭔가 잡다, 취하다는 얘기예요. My computer, 내 컴퓨터를 잡아가지고 apart, 따로 떼어놔 버렸냐는 거죠. 너가 내 컴퓨터를 잡아서 따로 떼어놨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take apart. 이게 뭔가 분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컴퓨터를 딱 잡고 부품별로 탁탁탁 떼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take apart, 뭔가를 분해하다. Did you take my table apart? 너가 내 테이블 다 분해시켜 버리니? 뭐 이런 식으로 take something apart, 뭔가를 분해시키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분해해 버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분해해 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he took me apart in her speech 이러잖아요. 그녀가 나를 분해시켜 버렸어요. 그녀의 연설에서, 스피치에서. 이 말은 뭔가를 헐뜯는다, 공격한다, 비난하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어요. 저를 말 그대로 산산조각 분해시켜버리는 거죠. 나를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스피치에서 저를 완전히 맹비난했어요 할 때 She took me apart in her speech. My car is falling apart. My car is falling apart. 두 번째 표현입니다. My car is falling apart 예요. 내 자동차가 falling apart. fall이란 말은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서 따로따로 떼어놔져 버리는 건 내 자동차가 떨어져서 산산이 떼어져 버린 거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게 뭔가 고장나다, 부서지다 이런 의미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떨어져서 뭔가 유분 같은 거를 탁 떨어뜨리면은 산산조각 나잖아요.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my car is falling apart. 근데 자동차가 점점 고장나고 있어, 부서지고 있어. 너무 오래된 자동차인가 보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falling apart. 만약에 사람이 falling apart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떨어져서 점점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게 뭔가 정신적으로 무너져 갈 때 이렇게 falling apart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y began to fall apart. 그러면 그들이 점점 무너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뭔가 스포츠 게임에서 게임을 하는데 계속 우리가 포인트를 내주고 있어요. 그럴 경우는 막 정신적으로 사기가 확 떨어지고 점점 황폐해지고 무너져 버리죠. 그럴 때도
사람이 fall apar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다, 뭔가 무너지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죠. fall apart. He pulled my smartphone apart. He pulled my smartphone apart. 세 번째 표현입니다. He pulled my smartphone apart 해요. 자, pull이란 말은 당기다는 거죠. My smartphone, 내 핸드폰을 apart, 당겨서 또 따로따로 떼어놔버린 거예요. 아까 전에 take apart 할 때 분해시켜버린다 그랬죠. 잡아가지고 떼어놓는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pull apart에도 뭔가 땡겨서 따로 떼어놔버린 거라서 이게 뭔가 분해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he pulled my smartphone apart. 그러면은 그가 나의 스마트폰을 분해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왜 이렇게 분해를 시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pull apart, 뭔가 따로 떼어놔다 분해시켜버린다는 거죠. 사람을 당겨서 떼어놔버리면 이게 누군가를 괴롭히다는 의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막 누군가가 땡겨가지고 팍 밖으로 찢어놔버려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know why they pull me apart. 그러면 난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저를 자꾸 괴롭히는지, 나를 잡아 당겨서 딱 나눠놔 버리는지,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래서 pull 사람 apart 그러면 누군가를 괴롭힌다. 혹은 물건 pull 물건 apart 그러면 물건을 분해시킨다는 의미를 쓸 수가 있다. pull apart 다 이렇게 잡아 당겨서 딱 따로따로 떼어놔 버리는 거죠. They broke us apart. They broke us apart. 네 번째 표현입니다. They broke us apart 해요. 자, broke, break의 과거형인데 break라는 말 깨트리다는 거죠. They broke us. 그들이 우리를 깨트렸어요. 어떻게? 갈라놓고 깨트려가지고 우리를 갈라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사이 관계를 갈라놓다 할 때도 할 때 break apart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break, 누군가를 깨트려서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관계를 갈라놓을 때. 그래서 they broke us apart. 그들이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Can you break this cake apart? 그러면은 당신 이 케이크를 좀 갈라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 케이크를 이렇게 한꺼번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좀 잘라가지고 갈라놔야겠죠. 그래서 Can you break this cake apart? Can you tear them apart? Can you tear them apart?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Can you tell them apart 해요. Can you tell, 당신은 말할 수 있냐? Them, 그들을 apart, 따로따로 말해볼 수 있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을 따로따로 말해볼 수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뭔가 두 사람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딱 처음 보면 구분하기 쉽지가 않죠.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은 그들을 따로따로 두고 말할 수 있냐? 즉 구분할 수 있냐? 그래서 tell apart, 그러면 뭔가를 구분하다, 분간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Can you tell them apart? 당신의 쌍둥이들을 구분하기 너무 어려워요. It's very difficult to tell your twins apar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쌍둥이들을 따로 떼어놓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즉 따로 떼어 말한다는 것은 뭔가를 구분하다, 분간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알아볼 구동사 표현은요, 바로 together, 이 전치사 함께라는 의미죠. 이 together와 관련된 5가지 구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help me put this table together? Can you help me put this table together? 첫 번째 표현입니다. Can you help me put this table together예요. Can you help me 좀 도와주겠습니까? Put this table together. put은 놓다라는 얘기죠. 이 테이블을 놓다라는 거야. together. 함께 놓는 거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이케아 다들 아시죠? 이케아 같은 데 가면은 가구들을 본인이 직접 조립해서 쓰잖아요. 이럴 때 put together 하는 거예요. 이 각각의 부품들을 함께 붙여놓는 거죠. put together. 함께 붙여놓는, 즉 조립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put this table together? 그러면 이 테이블 좀 제가 조립하는, 함께 놓는 걸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추상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Let's put our heads together. 이러면요, 우리의 머리들을 함께 붙여놓읍시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의논해보자 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보통 머리를 맞대보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똑같은 의미거든요. 우리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Did you stick these two pens together? Did you stick these two pens together? 두 번째 표현입니다. Did you stick these two pens together? 예요. 자, stick이란 말은 뭔가를 붙이다. 우리가 보통 스티커라고 하죠. 붙이는 거. 그래서 stick은 붙이는 거예요. together, 함께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Did you stick these two pens together? 그러면 이 두 개 펜을 너가 딱 붙여놨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뭔가 두 개를 함께 딱 붙여놓을 때 stick 뭐뭐 togethe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추상적으로는요, 뭔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할 때도 stick together를 써요. 그래서 Let's stick together to win this game. 그러면 우리 함께 붙읍시다 라는 거죠. 특히 힘을 합쳐보자라는 거죠. To win this game. 그러면 이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합칩시다. 그래서 이때 stick together. 그러면 힘을 합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I brought many people together. I brought many people together. 세 번째 표현입니다.
I brought many people together예요. I brought. 이 bring의 과거형이죠. 가져오다. 근데 brought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together, 함께 가져왔다는 거는 모두 불러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ring people together,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 그대로 잡아가지고 함께 딱 붙여놓는 거니까 불러 모으다는 의미로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이게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뭔가 소원해지거나 싸웠을 때 이렇게 서로 다시 붙여놓을 때가 있어요. 뭔가 화해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bring together 수가 있어요. This will bring us back together.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다시 함께 붙여놓을 것이다. 즉 이것이 우리를 다시 화해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ring 누구누구 together, 그럼 관계를 뭔가 화해시킨다는 의미로도 말 그대로 불러 모으는 거니까, 혹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도 bring people together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잡고 다시 붙여놓는다는 의미입니다. You need to keep your knees together. You need to keep your knees together. 네 번째 표현입니다. You need to keep your knees together예요. You need to, 당신은 뭐 할 필요가 있다? Keep your knees together. keep이란 말은 유지하다죠. 딱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Your knees, 당신은 무릎들을 together, 함께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즉 무릎을 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eep 뭐뭐 together, 그럼 뭔가를 딱 붙여놓은 상태로 유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 모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뭐 운동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keep your knees together, 무릎 벌리면 안 돼요. keep your knees together, 무릎 붙이세요. 그래서 keep 뭐뭐 together, 뭔가를 붙인다. 뭔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극도로 받으면 사람이 막 흥분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막 침착해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 이럴 때도 keep together 써요. 그래서 hey, keep it together in this situation 이런 표현을 씁니다. keep it together. 여기서 it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it이란 말은 어떤 정신 상태를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keep it together, 그것을 딱 붙여놔. 뭔가 사람이 흥분하면 막 분산되잖아요. 근데 keep it together, 그거를 딱 하나로 붙여놔야 된다.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그래서 뭔가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거죠. 침착해라는 겁니다. Keep it together, 침착해라. 딱 붙여놓고 있어야 돼. 뭘 흩어지면 안 돼. All employees have come together for this issue. All employees have come together for this issue.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All employees have come together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have come together, 함께 온다라는 거죠. come은 오다, together 함께.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For this issue. 이 이슈를 위해서 모두 함께 모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뭔가를 협력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모두 함께 모여야죠.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come together, 함께 그대로 오는 거니까 협력하다는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또 물리적으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come together,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퍼즐 같은 거 맞출 때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하나의 그림으로 딱 뭉치잖아요. 그래서 all the pieces of the puzzle came together. 그러면은 그 퍼즐의 모든 조각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즉 완성되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함께 딱 붙여놓는 거죠. 완성되다. 그래서 come together 뭐다? 그렇죠? 함께 모인다, 협력하다, 혹은 완성되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는 바로 aside하고 with 구동사입니다. aside란 말은 옆에라는 의미고 with는 뭐뭐 함께라는 의미죠. 자, 이 aside하고 with가 동사들과 결합돼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ut some money aside for our retirement. We put some money aside for our retirement. 첫 번째 표현입니다. We put some money aside for our retirement예요. We put some money, 놓다, 좀 돈을 좀 놓다, aside, 옆에다 살짝 놓는 거예요. For our retirement. 우리의 은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살짝 옆에다 놓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을 옆에 살짝 놓는다. 뭐냐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비를 위해서 살짝 떼어놓고 비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put something aside, 뭔가를 떼어놓다, 비축하다, 저축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we put some money aside, 우리가 돈을 좀 저축해놨다. For our retirement, 우리의 은퇴 생활을 위해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좀 떼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put aside, 뭐다? 옆으로 떼어놓는 거니까 돈을 좀 따로 떼어놓고 비축해놓다, 저축해두다. I set aside my Sundays to relax. I set aside my Sundays to relax.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set aside my Sundays to relax. 자, set aside, 이것도 말 그대로 옆에다가 살짝 놓는 건데 my Sundays, 내 일요일들을 옆에다 살짝 세팅해 놓은데요. To relax, 뭔가 쉬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put aside 비슷하게 뭔가 시간이나 돈을 떼어놓을 때 set aside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 set aside my Sundays, 나의 일요일들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To relax, 쉬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를 떼어놓다 할 때 똑같이 set aside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너의 개인적인 감정을 살짝 옆에다 제쳐놓을 때도 똑같이도 쓸 수가 있어요. 프로사드 비슷하게. 그래서 I'll set aside my personal feelings for now. 그러면 나 어떤 개인적 사사로운 감정들을 지금은 좀 살짝 옆에다 제껴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put aside, set aside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같이 쓸 수가 있죠.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stand aside, stand aside. 세 번째 표현입니다. stand aside예요. stand는 서다죠? aside는 옆에. 옆에 서세요. 뭐냐면 비켜 서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hey, stand aside. 옆으로 비켜 서세요. 지나갈 수 있게 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she stood aside to let me pass. 그러면 그녀가 옆으로 비켜섰다. to let me pass. 내가 지나갈 수 있게끔 그녀가 옆으로 살짝 비켜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tand aside, 옆으로 비켜서다라는 의미예요. 또 stand aside가 옆에서 서 있는 건데 이게 추상적으로 해석이 되면은 뭔가 관여하지 않고 옆에만 딱 서 있고 지켜보기만 하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I won't set aside when you are in danger. 그러면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저는 옆에 서 있기만 하지는 않을 거다.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당신이 꼭 돕겠다는 거죠. 그래서 stand aside란 말이 뭔가 옆에 딱 서 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서 있는 거죠. 관여하지 않고. 이럴 때도 stand aside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I'll stick with you forever. I'll stick with you forever. 네 번째 표현입니다. I'll stick with you forever예요. 자, stick이란 말은 뭔가 들러붙다는 거예요. stick with you. 그래서 with는 뭐뭐 함께죠. 내가 당신과 함께 들러붙겠다. 늘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stick with 뭔가 들러붙어 있겠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I will stick with you forever. 그러면 난 당신과 항상 함께 하겠어요 라는 의미인 거죠. stick with you. 쉽죠? 혹은 나의 어떤 결심이나 계획을 그대로 고수하고 유지할 때도 stick with를 써요. 그래서 I will stick with my plan. 그러면 저는 저의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고수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죠. 변경시키지 않고. 그래서 I will stick with my plan. I will stick with my decision. 그럼 저의 결단에 그대로 저는 유지하겠다, 고수하겠다, 지키겠다는 거죠. stick 딱 들러붙어 있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stick with 뭔가에 들러붙다, 뭔가를 지키다, 고수하다. Fill the bottle with water. Fill the bottle with water.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Fill the bottle with water예요. Fill 채우다라는 의미죠. The bottle 병을 채우세요. with water 물로 병을 채우세요라는 거죠. 물에다 병 채우는 병에다 물을 채우라는 의미죠. 좀 헷갈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fill만 채우다 with 뭐뭐 함께해서 뭔가를 채우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fill the bottle with water. 병을 물로 채우세요. 감정적으로 뭔가 채워질 때도 또 fill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we are filled with joy. 우리는 그럼 기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감정으로 채워져 있다,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물리적으로 뭔가를 채운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들이 또 채워져 있을 때도 fill with를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는 along하고 across예요. 자, along은 뭐뭇을 따라서 뭔가에 붙어서 따라서라는 의미가 있고 across라는 말은 가로질러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along 따라서 across 가로질러 이 두 가지 전치사와 결합하는 동사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went along with them. I went along with them.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went along with them이에요. 자, went along, go along이죠. go 가다, along 함께 붙어서. 그래서 go along with them. 그러면 그들과 함께 붙어서 갔다. 즉, 그들과 함께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o along with 누구누구면 누군가 함께 같이 함께 갔다라는 의미죠. 뭐 있는 그대로예요.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근데 이게 또 추상적으로 항상 이 구동사의 묘미는 추상적인 해석이죠. 무언가에 동의를 할 때도 go along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they went along with my idea. 그러면 그들은 나의 아이디어와 함께 같이 갔다라는 의미인데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게 추상적으로는 뭔가 동의한다는 거죠. 그죠? 동의를 하게 되니까 같이 함께 붙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go along이 누군가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에 동의하다는 의미로 추상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Would you come along with us? Would you come along with us? Would you come along with us? Would you? 뭐뭐 하겠습니까? Come along. 오다. come은 오다죠. along은 붙어서. with us. 우리와 함께 붙어서 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디 파티를 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랑 같이 갈래 할 때 Hey, would you come along with u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랑 같이 갈래? come 말 그대로 오는 건데 along 잘 따라 붙어서 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 같은 게 잘 진행이 될 때도 come along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my business is coming along. 그러면 내 비즈니스가 잘 붙어서 따라오고 있다. 즉 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come along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정말 이 구동사의 이 추상적 의미, 요 해석이 참 묘미죠. 그리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me along. I'm getting along well with them. I'm getting along well with them. 세 번째 표현입니다. I'm getting along well with them이에요. Getting along, get이란 말은 움직이다. along, 함께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붙어요. Well with them, 그들과 함께 잘 움직여 붙는다. 이 말은 뭔가 잘 어울려 지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get along with someone, 누군가 잘 어울려 지낸다. 항상 붙어가지고 같이가 움직여서 같이 붙잖아요. 잘 뭔가 쿵짝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과 잘 어울려요. I get along with my girlfriend. 저는 제 여자친구랑 잘 어울려요. 잘 지내요라는 거죠. I get along with my new colleagues. 새로운 동료들과 저는 잘 어울려요.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뭔가 안부를 물을 때 있잖아요. Hey, how are you getting along?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getting along 이란 말이 뭔가 또 잘 지내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how are you getting along? 그러면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인 거죠. Get across the street. Get across the street. 네 번째 표현입니다. Get across the street이에요. Get 움직이는 거죠. Across는 가로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get across 가로질러 가다. The street 길을. 그래서 길 건너세요라는 의미예요. 길 건너세요. Get across the street. 스트리트를 가로질러서 가시라는 거죠. 건너다. 간단하죠. Get across the street. 근데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로지르는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는요. 어떤 사람의 머리를 가로지르게 해주는 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머리를 가로지를 때는 누군가를 이해시킨다. 그렇죠? 뭔가 지식을 사람 머리에 딱 넣어가지고 쭉 움직이게 해야죠. 막혀버리면 이해를 못 시키는 건데 쭉 통과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로질러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뭔가 메시지를 이해시키는 걸 할 때도 get across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ll get the message across to young people. 그러면 제가 메시지를 가로지르게 할 거예요. to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 메시지를 전달할 거예요. 이해시킬 거예요.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et across란 말이 뭔가 전달시키다, 이해시키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추상적인 정보를 딱 가로지르게 하는 거죠. 이해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I came across my ex-girlfriend. I came across my ex-girlfriend.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I came across. 또 가로질러 오는 거예요. My ex-girlfriend. 나의 전 여자친구와 가로질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저는 이쪽에서 걸어가고 있고 전 여자친구 이쪽에 걸어가는데 하다가 아이고 서로 못 보다가 딱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다라는 의미가 또 come across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황스럽죠. I came across my ex-girlfriend. 저는 저의 전 여자친구를 우연히 마주치게 됐어요. 라는 표현으로 come across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run 구동사 배울 때 run into도 우연히 만나다는 걸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물건 같은 거를 또 come across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I came across my old diary. 그러면 나의 오래된 다이어리를 우연하게 마주쳤다. 즉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come across 할 때는 우연히 만나는 거고 물건을 come across 하면 우연히 뭔가를 발견했을 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는요. against하고 after예요. against란 말은 뭔가에 맞서서라는 의미고요. after 뭔가의 뒤에서라는 의미인 거죠. 자, 여기서 against, after 관련된 구동사 5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go against the law? Did you go against the law? 첫 번째 표현입니다. Did you go against the law예요. Did you go? 당신은 갔습니까? Again, 맞서서 갔습니까? Law, 법에. 당신은 법에 맞서서 갔냐라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이 말은 어떤 법을 어겼냐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뭔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맞서서 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법을 어겼을 때 go against the law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는 어떤 누군가의 뜻에 반할 때 뭔가 저항을 해야 할 때도 go against 말 그대로 맞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할 때, 반대할 때 또 go against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에게 항상 뭔가 의사, 판사가 되길 원하는데 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 will go against my parents' wishes. 그러면 저는 저희 부모님의 바람에 저항할 겁니다. 맞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o against라는 말이 뭔가 맞서다, 반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 이런 식으로도 go against에 쓸 수가 있다. My best friend turned against me. My best friend turned against me. 두 번째 표현입니다. My best friend turned against me예요. 자, my best friend, 나의 최고의 best friend가 turn, 돌았대요. against, 나의 반해서 돌았대요. 나에게 반대로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me, 나를 반대해서 등을 돌려버렸다. 즉, 나를 싫어하겠다는 거예요.
등 돌렸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말에서도. 그래서 my best friend turned against me. They all turned against me. 그들 모두가 저에게 등을 돌려버렸다. 그래서 turn against란 말이 뭔가를 싫어하게 되다, 누군가를 등을 돌리다 라는 의미인 거죠. 정부의 어떤 정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게 등을 돌려요. 그래서 many people turned against the government.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turn against란 말이 뭔가의 등을 돌리다, 싫어하게 되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 We went after the suspect. We went after the suspect. 세 번째 표현입니다. We went after the suspect. We went after, go after죠. go 가다, after 뒤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suspect란 용의자죠. 우리가 그 용의자를 뒤따라서 갔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요. 뭔가 추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용의자를 추격했었다라는 거죠. go after. 뭔가를 뒤따라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쫓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돈, 명예, 무슨 집, 자동차 이런 것들로 뭔가를 추구한다라는 의미로도 go after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예를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Don't go after reputation, don't go after money 이런 식으로 뭔가를 추구하다라는 의미로도 go after, 막 뒤쫓아가는 거니까요. 잡기 위해서. 그래서 go after가 뭔가를 있는 그대로 쫓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를 추구하다라는 의미로도 go after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Can you look after my parents? Can you look after my parents? 네 번째 표현입니다. Can you look after my parents?예요. Can you look, 볼 수 있겠냐? After, 뒤에서 볼 수 있겠냐? My parents, 내 부모님을.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돌볼 때 딱 뒤에서 이제 잘 돌볼, 특히나 애기들 돌볼 때 보면은 애기들 막 아장아장 걸을 때 부모님은 항상 등 뒤에서 아기가 잘 걷는지 어디 다치지는 않는지 이런 거 항상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look after란 말이 뒤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뭔가 돌보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n you look after my parents? 저희 부모님을 좀 돌봐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look after. A man ran away and two men took after him. A man ran away and two men took after him. 표현입니다. 자, a man ran away, 한 남자가 도망쳤고 and two men took after him. 그를 뒤따라서 취했다라는 건데 그를 뒤따라 쫓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take after가 누군가를 쫓다라는 의미로도 take after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의미보다 더 많이 쓰이는 사실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누군가를 닮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take after도 많이 써요. 특히 부모님을 닮았을 때. 말 그대로 take는 잡는 거죠. after, 뒤에서 뭔가를 잡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님의 그런 DNA를 뒤에서 딱 이어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take after, 뭔가를 닮다. Your daughter doesn't take after you. 그러면 당신의 딸은 당신 안 닮았는데? My son takes after me. 내 아들은 저를 닮았어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따라잡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닮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특히 부모님을 닮았다 할 때 표현을 많이 써요. take after. 뭔가를 닮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뭔가를 쫓다, 뭔가를 닮다. take after.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 전치사 against하고 after, against 뭐뭐에 맞대요, after 뭐뭐에 뒤따라서 이 전치사 두 개를 가지고 다양한 부동사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 표현들 모두 기억해 놓으셨다고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까지 해서 부동사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40강의 강의를 만들었죠. 처음에 20편은 시즌 1이요. 동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사고요. 그 뒤에 시즌 2는 전치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린 부동사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총 40강을 한번 쫙 이렇게 정주행하시면 부동사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알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